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수익맨 정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단기 상승에 그칠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종목에 대한 핵심 이슈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넥스트리 되겠는데요. 상장한 이후에 다소 실망감을 주었던 종목이지만 이번에 아주 좀 좋은 모멘텀이 생겼죠. 이를 통해서 공모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넥스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은 말 그대로 스틸, 철강 업체인데요. 상장을 2023년 8월 21일에 했습니다. 당시 이제 공모가 11,500원으로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사실 공모가 위를 유지했던 시간은 매우 짧았고, 이후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들 계속 오랜 시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좀 있었어요. 상장 이후에 좀 실적이 그 이전만 못하다. 그래서 실제로 2023년 들어서 실적이 좀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겨우 흑자를 낼 정도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을 좀 어느 정도 미리 땡겨놨던 거 아니냐, 당분간 좀 어려운 업황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실적이 좀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부분 최근 나오고 있는 동해 유전 가스 관련된 기대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멘텀 이외에도 넥스틸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강관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송유관이라든가 OCTG 이런 관 등에 사용되는 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관, 송유관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이를 통해서 기름이랑 가스를 이렇게 파내고 운송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철강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은 좀 다른 국내 업체들, 뭐 세아제강이나 휴스틸과는 다르게 수출 쪽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까지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급격하게 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강달러 기준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넥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비중,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업의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전관 대미 수출 중에서 넥스트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OCTG가 유전관, 그리고 송유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에너지와 직결되는 강관 제품 등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 이제 미국에서 수요가 조금 변동이 되면서 실적이 피크아웃 우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해당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가 좀 급격하게 나빠졌죠. 2022년 톤당 190만 원을 하던 가격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그리고 올해 1분기 들어서는 130만 원대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영업이익에는 좀 직격탄을 맞은 부분도 있습니다. 매출도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기본적으로 포항에 있는 상황인데요. 포항에 공장을 3공장까지 늘리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대구경 강관까지 계속해서 제품을 늘려가는 그러한 제품 라인업 구축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 3공장이 완성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품 라인업과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고 실적의 안정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실적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라도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오랫동안 공모가를 벗어나서 이렇게 7, 8천 원대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11,500원이 구간을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강력한 모멘텀이 터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실 이 종목을 좀 접근할 때 이번 이슈 이벤트가 제외됐다 하더라도 하나 특이하게 볼 수 있었던 점이 배당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주당 배당 금액 상당 부분을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배당을 주느냐 여기 본다라고 하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당 700원의 배당을 주었습니다. 시가 배당률 8.96%에 달할 정도로 높은 배당을 주었는데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주 친화적인 이런 배당 정책 등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좀 전통적인 산업이지만 계속되는 주주와 공생하는 모습 보여주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를 통한 기업의 가치 재평가도 언제든 될 수 있던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게 배당을 줄 수 있는 바탕에는 이 최대 주주 관련된 지분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도 한몫합니다. 사실 이렇게 최대 주주들의 지분이 뭐 10% 20% 겨우 경영권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많이 주지 않겠지만 해당 최대 주주가 61.5%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 정책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주친화적인 정책을 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사실 상당히 좀 적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도 언제든지 빠른 주가 변동 이슈에 따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6월 6일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동해안 가스 그리고 유전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6월 7일 날 이제 방문한 액트지오의 이 박사분이 좀 발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아브레우 박사죠. 아브레우 고문인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표할지 사실 이 부분은 좀 물음표가 계속 달릴 수는 있어요. 이전에 이 동해안에서 시출을 하던 업체가 2022년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포기를 하고 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현재 한 2년여의 시간 동안 쉽게 분석을 해가지고 가능성을 좀 파왔을 건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는 좀 계속해서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이 가이아나 유전 당시에 이제 이 가능성이 16%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가이아나 유전이고 무려 100년 동안 계속 시출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던 유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전이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았던 엑슨모빌을 통해 가지고 성공이 되게 되었고 이 가이아나 유전에 담당했던 아브레우 박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아브레우 박사 액트지오가 너무 조그만 회사 아니냐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액트지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미얀마 가스전에서도 같이 이제 그 가능성을 분석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몇 년 안 된 일이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그 해외 그 에너지 사업이 이 미얀마 가스전인데 여기에도 액트지오가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가져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실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장 이후에 많은 실망을 주었던 그리고 우려를 낳았던 기업이지만 기본적으로 공장 증설, 제품 다변화 그리고 수출 중심의 기반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 높은 배당을 주면서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동해안 시추 이슈를 통해 가지고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한번 매물대 걸리고 한번 조금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싸우면서도 이 매물대 소화한다라고 한다면은 상장 이후의 신고가를 단기간 내에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관련된 사업 이슈를 밀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면서도 좀 매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넥스틸은 어떻게 보면 이번 테마의 대장주로서 계속해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초기 테마 대장주는 이제 동양철관이랑 화성밸브가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는 좀 생산됐을 때 그 뒤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본다면은 초기 시추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넥스틸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부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본 체력을 갖춘 종목으로서 이런 테마의 중심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하나증권이 넥스틸을 이제 상장 주관을 하면서
좀 실패를 했어요. 실제로 물량들이 좀 청약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남은 물량들을 주관사인 하나증권이 가져갔었는데 무려 지분 6.7% 정도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작년에 주당 8,000원에 장내 매도하면서 이제 손실을 봤었는데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때 8,000원에 나왔던 물량들 정도만 어느 정도 이번에 소화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큰 저항 없이 날아갈 수 있는 오버행 이슈도 보다 좀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사실 상한가 갔던 날 8집억 정도의 물량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큰 장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11,500원 여기에서 매물대 소화하는 여부 보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종목이랑 다르게 또 공장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에 이렇게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관련된 테마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넥스트 기본적인 실적과 그리고 테마를 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번 테마에 좀 중심으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넥스트 상장 이후에 좀 오랫동안 안 좋았던 흐름 바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또 이렇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어떤 포인트를 보고 대응하면 좋을지 계속 또 챙겨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